이건 판결문이고 비실명 처리가 됐긴 했지만 판결문이고 하급심이야. 지금 항소심 판결문을 우리가 우연히 이제 우리 수업과 관련돼서 갖고 온 거야. 판결 내용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을 판결서 또는 판결 원본이라고 한다. 판결서에는 법률에 의하여 기재가 요구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사무처리의 편의상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민사소송법 208조에 규정되어 있다. 판결서는 소송의 필수적 기재사항, 즉 당사자와 법정들인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변론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법원 등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한 통안이 작성된다. 법원에 복원되는 것이 이 원본이다. 판결서는 판결을 공증하는 가장 중요한 소송 문서이다. 판결서는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및 판단 과정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판결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상소가 있는 경우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과 함께 원심에서의 심리 결과를 알리고 확정된 경우에는 법의 실현의 기준이 되는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 기재 순서를 보면 당사자 표시 다음에 판결의 기초가 되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기재한다. 이는 그 판결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 시점, 즉 기판력의 기준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서의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판결 원본에는 판결 내용의 결정에 관여한 법관, 즉 변론 종결 당시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저번 때 변론 종결, 그 다음에 판결 선고 요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207조에 2주 이내에 해라. 조금 복잡하면 4주 정도까지는 해라. 그러면 이거 지금 복잡하다고 사실 쳐도 4주가 지났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2주가 해야 되는데 지금 5주째 했네. 그래서 이런 게 그럼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 5주 정도 만에 판결을 선고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훈시 규정 내지는 직무 규정 이런 개념으로 괜찮다라고 그랬지. 한편 이런 거는 이제 훈시 규정이라고 하는데, 한편 우리가 자주 쓰이는 기간 중에 항소 기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지키면 이제 황당해지는 거야.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항소 기간은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열고 지금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이 선고됐지. 요때 2주 이내에 해라. 원칙적으로 이런 지금 규정 207조는 훈시 규정이라고 그랬지. 그다음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 판결문이 송달되겠지.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요때 송달된 때부터 항소하기까지는 2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주 안 지키면 이제 이 게임 아웃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내가 뭐 딴짓하다가 2주 못 지켰다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는 항소를 2주 이내에 해야 된다. 선고 날짜부터는 아니야. 민사사건은 선고 날짜에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도 되긴 돼. 뭐 관심이 있으니까 출석을 하겠지. 자기 승패를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선고 날짜에는 뭐 자질구레하게 주장 펼친 것에 대한 가타부터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고 그냥 이겼다 졌다 이런 결과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을 펼친 것이 채택되고 안 되고의 자세한 것은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송달된 때로부터 그런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해. 민사사건은. 반면 형사사건은 선고 때 기준으로 일주일인가 그래. 그 조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선고 날에 피고인이 가서 이제 자기한테 내려진 선고 형량을 이제 받아보고서 일주일 이내인가 항소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사사건은
선고되고 송달이 돼. 그 다음에 송달된 때 기준으로 2주 하는데 이 기간은 안 지키면 안 돼. 그런 의미를 불변기간이라고 그래. 불변. 다만 불변기간의 개념을 우리가 민사소송법 시간에 가르쳐줬는데 이게 그냥 딱 지켜야 되는데 뭐만 하나 있냐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 그렇지만 2주 자체를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해라, 4주 동안 해라. 이런 식으로 늘려줄 수는 없는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그래. 불변기간. 대표적인 이 항소기간이 불변기간이야. 그래서 늘려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기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어떤 뭐 구제만 있을 수 있냐? 자기가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었던 뭐 이런 거. 단순히 뭐 여행 가가지고 그때 없었다. 이런 거 갖고는 책임질 수 있냐 없냐 해서 조금 뭐 주장은 해봄직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져. 그런 거는 단순히 여행 가서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집에서 누군가가 받았는데 나한테 전달 안 해줘서 그랬다. 이런 거 잘 안 받아줘. 그런 거는. 그래서 이 2주일간의 항소 기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항소를 못하면 그 뒤에 이것은 그냥 이제 더 싸울 수 없게 돼. 그럼 우리가 하나 무슨 개념 앞에서 가르쳐 줬어? 공시송달 개념을 가르쳐 줬는데 공시송달은 지금 게시되고 너한테 갈 문서, 서류 이런 게 있다라고 게시한다, 뭐 공시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 판결문 단계도 보내야 되는데 그 주소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불분명해서 지금 당사자한테 송달이 원활히 안 되니까 공시송달로 됐다라고 쳤을 때 보통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공시송달 되냐면 소장 제출부터 변론기일 송달 그다음에 마지막 판결문까지 공시송달이 돼. 그러면 공시송달 돼가지고 받은 판결의 경우라면 사실상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그 판결문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 공시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는 나중에 이제 막 자기 패소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우연히 어떤 계기로 알게 됐을 때 이미 2주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 사건이 추적을 해보니까 나한테 공시송달이 되면서 이게 판결문도 그렇게 공시송달되면서까지 흘러온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민사소송법 173조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그런 규정을 끌어써서 지금이라도 내가 공시송달된 것에서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나 항소를 추후보완, 추한, 줄여서 추한이라고 하는데 추후보완해서 하면 되겠느냐에 있어서는 공시송달의 경우는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공시송달의 경우는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사례에 따라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이제 이 불변기간으로서 상소기간 2주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좀 이따 이제 다 언제쯤 할 건데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당사자한테 2억 5천만 원 당했는데 법원이 인정했어. 변호사 지금 2억 5천만 원 물어내게 생겼어.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사건에 똑같은 그 전 단계에서 공시송달돼서 내려진 판결이 패소한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판결을 갖고서 2차전으로 막 들어온 사건을 맡았는데 그것을 잘 코치해서 그 사건이 공시송달로 됐었으니까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추후보완해서 항소할 수 있다라고 잘 코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코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은 상태로 완벽하게 지금 깨졌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개략은 그래.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이 변호사한테 변호사 맡았으면서 왜 그런 것도 코치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변호사 입장 뭐야?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요거와 관련된 앞에 건데 그거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방어를 펼쳤는데 최근에 그 변호사 2억 5천만 원 물어내라고 그런 패소를 했어. 변호사 저번 때 우리가 비행기 뭐 그 군사공항 뭐 이런 거 변호사는 200 몇십억 벌은 뭐 대박을 또 얘기해서 조금 변호사가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2억 5천만 원 물어내는 뭐 변호사 사건은 이거 잘못 실력 없이 하다가 이거 완전히 돈 벌기는커녕 있는 돈 다 뺏기게 생겼다 이런 지금 어설프게 했다가는. 근데 요새 이제 변호사가 소송을 이렇게 거꾸로 당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뉴스거리가, 그건 뉴스거리가 아니라 뭐 뉴스거리 정도면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물어내는 건 그냥 뉴스거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야 2억 5천만 원 물어내야 되는 거면 이건 뭐 거의 뉴스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참 그런 사건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지금 불변기간 개념 같은 것도 아울러 조금 같이 이해해